예,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법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작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혹시 몇 퍼센트 되는지 아세요? 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50.5%였는데요. 작년에는 35.3%라고 합니다. 물론 행정부보다는 높고요. 국회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 사회에서 신뢰하는 곳이 법원인데 그것도 3분의 1 정도에 머물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찬반 여부를 떠나서 저는 가장 큰 의미는 헌법이 작동하는 것이었고, 작동했다 하면 주권자가 요구하고 국회가 발의하고 헌법재판소가 인용하고, 그리고 나서 선거가 다시 쿠데타나 이런 거에서 중단되지 아니하고 헌정이 유지가 되고 지금까지 왔다. 그래서 헌법이 명하는 바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그 절차와 제도가 다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역할을 했다. 그런 면에서 드디어 살아있는 헌법으로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이제 시작됐고 움직이고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소위 하게 입법, 사법, 행정의 핵심 축인 우리 사법부의 신뢰도는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핵심 기둥이다. 그런 점에서 사법 신뢰가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이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윤석열에게 죄가 있다, 징계가 타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 중에 징계 사유가 첫 번째가 판사 사찰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채널A 사건 관련해서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정치적으로 개입했다는 건데요. 첫 번째 판사 사찰 보시면 이게 이제 보시면 대법원, 제가 국감 때도 법원행정처장께 여쭸어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찰 아닙니까? 했더니 정보 수준, 이제 법관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기 위한 정보 수준을 현저히 넘어선 것으로 우려스럽다, 이렇게 법원행정처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판사 사찰 요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도 보면 제가 왼쪽에 보시듯이 김미리 판사는 울산 사건, 조국 사건 관련이죠. 손주철 판사는 유재수 사건, 김선희 판사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건, 박남천, 윤종섭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 박성규 판사는 손혜원 전 의원 사건, 집중 사찰을 정치적 사건 판사들을 했다, 집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님 말씀도 계셨는데 행정 우리 법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지금 우리 법원에서 이미 선고된 사건이고 아마 곧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개인적인 뭐 소회는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네. 타당하지 그런데 문제는요. 말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어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사건은 말입니다. 지금 이제 징계를 둘러싸고 이제 한 소송이긴 한데요. 사실은 지금 고발 사주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다음에 3종 세트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첫째가 취재 사주, 지금 채널A 사건, 그러니까 이 징계 사유에 두 번째 해당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건이고요. 두 번째가 고발 사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방위 판사 사찰과 민간인 사찰 사찰입니다. 이 세 번째 사찰이 바로 징계 사유 첫 번째 판사 사찰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 소위 이야기하는 판사 사찰은 죄가 있다,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해서 검사 징계법에 해당한다. 이게 지금 어제 판결의 첫 번째 판결의 요지죠. 그러면 두 번째 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취재 사주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3월 31일 날 채널A가 채널A하고 한동훈 등이 공모를 해가지고 유시민 잡으려고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소위 유시민 관련된 어떤 공작을 한다, 이런 이제 보도를 하고 나서 쭉 이제 이어져요. 그리고 4월 3일 날 아침에 말입니다. 고발장이 손준성 검사 보냄 김웅받음 거기에 나온 그 고발장 내용에 4월 3일 날 아침에 유시민 전 의원이 MBC
라디오 나가서 인터뷰한 내용이 그 고발장에 담깁니다. 그런 거 등등 해서 이제 이 도대체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찰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정보들이 담겨 있고요. 한편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은 그런 이제 소위 얘기하는 고발 사주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과 취재 사주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과 이 소위 이 수사를 지휘를 함에 있어서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감찰 수사를 방해를 조직적으로 전개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런 이제 이 각종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이동재 관련해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제 이 제기되었던 이동재 기자와 관련된 소 중에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채널A 사건이 취재 사주, 고발 사주하고 조직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하나의 사건이다. 하나의 몸통 중에 일부에 불과하고 전체로 봤을 때 이것이 판사 사찰과 무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고발 사주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르게 재판이 이동재 기자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될 텐데 한동훈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또 곧 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법원에 다시 기소가 될지도 모르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뭐 어떤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사법행정을 하는 법원장 입장에서는 좀 예, 서울 적절하지 않는 것 고법원장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법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심이 어떤 판결을 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 그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증거들이 새로 나오고 정황들이 밝혀지고 다른 판결들이 나면 2심, 3심 진행할 때 참고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굳이 뭐 누가 자료 제출 안 하더라도 다 참고를 하시는 거죠. 굳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당사자들의 제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당연히 참조를 하고 조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뭐 재판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나 정말로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의 상식,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 이런 걸 생각하실 걸로 믿습니다. 네,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보석이 혹시 서울고법원장님 우리가 허가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세요? 30.8%입니다. 그 정도 될 거라고. 예, 서울 비롯해서 다 그런데요. 그런데 다음, 예, 저거 보시면 국민들은 왜 저렇게 빽 있고 돈 있는 사람들만 보석이 주로 많이 허가될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씨, 윤석열 씨 장모인데요. 근데 최근에 보석이 허가됐을 뿐만 아니라 보석 허가 조건을 다 어겼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법원에서 조치가 없다. 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뉴스타파 보도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 가는데 주로 강남에 있는 아들 집에 있다고. 그런데 그 보도가 나자마자 얼마에 그 보석 조건을 바꿔주는 걸 보더니 그냥 이제 해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보석도 잘 신청도 못하고 허가도 30%밖에 안 해주는데 저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아까 사법 신뢰도로 봤을 때 빽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저러는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유전무죄 그 다음에 유권 보석 이런 말이 이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도 생각은 있지만 법원장이 그런 의혹 제기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주장이 옳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실 거죠? 방금 말씀하신 보석 조건이라든지 보석 사유라든지 또는 보석 조건 위반 심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재판부에서 법에 따라서 적절히 처리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